2021년부터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평창 주민들은 강원도에 대한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불 진압에는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국방부가 산불 진화를 위해 힘써준 군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2,000세대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구 증가가 정체된 데다 외부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간 아파트 분양 시장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웠던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100여 세대에서 한 달 만에 2,000세대 이상 급증한 건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된 데다 외부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위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원주시 무실동 중앙공원 1구역의 한 신규 아파트. 한 달이 지났지만 전체 2,600여 세대 중 분양된 건 약 5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신규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률이 20%에도 못 미친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우선 첫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원주 시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분양자에게 분양가를 좀 높여서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지난 3월 1,100여 세대였던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한 달 새 3,300여 세대로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먼 원주까지는 그 투자 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원주시가 추진한 무실지구 중앙공원 2구역과 단구, 단계공원 민간공원 내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원주 도심 내 택지 개발이 잇따른 데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아파트 신규 물량은 지속적으로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에 빠졌고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수도권 투기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원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할 때 외부 유입률을 60%다 70%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가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예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업체는 2개로 1,300여 세대에 달해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달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도 진화 작업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휴가 중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부대로 복귀해 진화 작업에 나선 군 장병도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도심으로 번져가던 지난 4일. 육군 율곡부대 임동섭 하사는 수술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광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재난대응 2단계가 발령되자 임 하사는 한걸음에 고성에 위치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응급 구조사로서 산불 진화에 나선 부대원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하사가 근무하고 있는 육군 율곡부대 예하부대에서 15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고성 산불 진화에 애쓴 군장병들을 위문하는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 산이 다 타버렸고 피해도 엄청 많았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군 입장으로서 이제 맞는 역할을 이제 수행함으로써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임하사에게 어머니의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압 때문에 엄마 간호도 못하고 갔었잖아. 근데 신문에 나온 걸 형아가 보내줬더라.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임하사는 어머니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준비하며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눈물을 훔치기 위해 뒤로 돌아선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휴가 중에도 국가의 아들로서 의무를 다한 임하사를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깜짝 방문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니까 저도. 가정의 달 군부대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임동섭 하사. 임하사를 비롯한 육군 율곡부대 장병들은 산불 진압뿐 아니라 앞으로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81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해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회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총 3,992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1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어서 추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이른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흘릴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해놓은 건데요. 2년 뒤부터는 강원도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평창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원25 김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왜 서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우리가 왜 먹고 사는데 소위 말해 사람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서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수질오염 총량제 우리는 반대한다. 수도권 살리자고 평창 국민 다 죽이냐?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격앙된 표정으로 결사반대를 외칩니다. 거리에는 이렇게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대체 뭐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도입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 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적정 수준의 목표 수질 유지를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 규제됩니다. 주민들이 발끈하는 이유입니다. 한강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강원도가 한강 상류 지역이라는 이유로 목표 수질이 높게 설정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목표 수질을 맞추려면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비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료 하나도 잘못 떠내려 보내면 물을 떠서 검사해서 딱 규제에 걸리면 총량제로서 집 하나 지을 때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군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호 이상 주택도 못 져요. 현재 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국 121개시군.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총량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21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한 정부와 강원도 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을 더 유예하거나 현실을 감안한 목표 수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1차 유예를 받았던 7년간 유예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 번의 유예 기간. 왜냐하면 아직도 개발이 많이 미흡한 지역이만큼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는 현재 환경부와 4차례 협의를 통해 수질 평가 방식 개선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목표 수질 기준을 완화해 지역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또다시 법적인 유예는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런 유예와 비슷하거나 아직 규제가 영향을 벗어나거나 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강원도 개발의 또 다른 족쇄가 될까 주민들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수질오염 총량제. 제도 시행까지 2년이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2의 어촌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의 수산업 경영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산하의 수산자원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강원도가 펼치고 있는 어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해양환경 보호 조치에 대해 설명 듣기 위해서입니다. 멀리 경남 거제에서 또 전남 완도에서 온 이들은 강원도 동해안 어업 현장을 견학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수산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시기에 보완의 노력을 알 수 있었고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수산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어촌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연근해업 생산량은 2008년 128만 톤에서 불과 10년 만에 93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 생산과 무삼 방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인공 배양을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그 잡아서 다시 이걸 판매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 방류 사업을 보다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산업 경영인 13,0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불 피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금하게 우리 어민들이 미역으로 또는 현금으로 해서 저희들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산이 걸어온 30년 역사를 현재화 접목시키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길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수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제부턴가는 교사들에게는 불편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스승의 날의 풍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카네이션 생화는 드릴 수 있는지, 음료수 한 잔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허용 범위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화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반장이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건 안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전달할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생화든 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선생님과 나눠 먹어야 하고 따로 챙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물도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고 이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받은 곳은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스승의 날 풍경도 사뭇 달라진 건데요. 시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구는 뭐 줬는데 누구는 뭐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 날 맞이해서 조금 표현 못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넓게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앞서 보셨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물을 전할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도 종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종류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선 이미 선물이 사라졌고 이 손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장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선물 풍속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세족식 행사를 준비해 직접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밥을 거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곳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가 스스로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 관련돼서 기념하고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들 때문에 스승의 날 존폐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 스승의 날의 명칭이나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단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덕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15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2차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에 대해 1시간가량의 프리젠테이션 발표 시간과 증인 2~3명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법정 기한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춘천세계 불꽃대회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장은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춘천세계 불꽃대회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 추진을 철회하면서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던 춘천시의회만 난항의 입장에 놓였습니다. 삼척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일행이 빈상가에서 시신 2구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4시쯤 삼척해변 인근 폐 건물에서 공포체험에 나섰던 일행이 시신 2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녀는 경상도에 주소를 둔 40대 권모 씨와 20대 최모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와 유서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약을 응원하는 실패 박람회가 15일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주최한 박람회는
실패 경험을 나누고 관련 정책 지원과 사업 안전망을 소개하는 컨퍼런스 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17일까지 4일간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겨루는 이불킥 공모전과 혁신 스토어 등을 통해 실패가 또 다른 경험과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전 로컬 스타와 숨은 영웅전 등의 부대 행사가 꾸려져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15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 농가별 담당 관제를 운영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130명의 농가별 전담 담당을 운영하고 281개의 양돈 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하는 등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열 처리 여부도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16일부터 오는 7월까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급식시설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총 20곳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위생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개인 위생과 식자료 보관 관리, 조리 도구 등 세척 소독 관리 등 맞춤형 보안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시내 노선과 읍면 노선 분리를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내놨습니다. 개편 노선 초안을 보면 현재 89개 노선을 48개 노선으로 단순화하고 시내 운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노선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7분으로 대폭 축소하고 읍면 노선에서 마을버스와 희망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선을 줄이는 대신 운행 횟수를 1,100여 회에서 1,500여 회로 늘리고 도심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앙로 집중도를 93%에서 47%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현재 14%에서 20%로 높일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5월 16일 우리도 저녁 나름 맞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고 대기가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 농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강릉 14도, 원주 15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홍천 30도, 원주와 강릉 29도 등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까지 계속해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월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다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들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맑겠고 파도도 잔잔히 일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의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미세먼지 전국의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답답한 날들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 높아지는 낮 기온에 남은 한 주도 더위에 대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전북 16도, 충북과 경남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북 29도, 충북과 경북, 전남 30도로 덥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